예, 기업은행이 배당금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주가가 4.55% 급등했습니다. 기업은행 대주주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결산분에 대한 기업은행 배당을 5천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기업은행의 배당금이 77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지만 기업은행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기업은행 배당을 확대할까요? 자, 이 기업은행 배당 확대 소식이 오늘 가장 이렇게 핫한 그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은행의 배당 확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이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결론은 다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기획재정부죠. 지금 약 한 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한 5%는 블록들에서 넘겼고 지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최경환 부총리의 어떤 이른바 이제 그 경제 그 정책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말도 많고 태도 많죠. 효과가 좀 미미한 거 아니냐. 이거 좀 의문점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좀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부터 과거에 그러니까 공기업들은 다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이른바 밝힌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민간 기업들도 우리처럼 해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배당 확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또 내일 아니죠. 오늘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이죠. 오늘 9시부터 아마 IR이 열릴 겁니다. IR이 열리면서 그와 관련된 좀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노믹스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도 많고 태도 많았는데 지금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식들이 좀 팽배해지고 이가운데에서 이른바 좀 밀어붙이기 속에 하면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루머는 사실상 뭐 아니 땐 것도 연기 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쓴 것처럼 뭐 하지 않겠어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깊게 깔려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김성훈 네. 그 전문가님, 팀장님, 네. 그러면은 이 기업은행 배당 여력은 있나요? 네. 일단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5천억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이제 그 숫자 자체는 가봐야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어떤 배당 확대의 기대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배당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업은행 재무상태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네모를 쳐서 이제 보내는데 이제 없어졌네요.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숫자가 잘 안 보이지만 자, 올해만 놓고 보면은 잉여 현금과 그런 다 모든 것을 합하게 되면 가용 현금 자체가 약 1조 5천억 정도 여유가 가용 현금이 그렇죠. 1조 5천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작년에 비해서 더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330원이었죠. 예, 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손 치더라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아까도 이제 박병영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기재부랑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한국정책금융공사 이 두 개 합하게 되면 거의 한 57, 8% 되기 때문에 결국 뭐 배당을 확대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결국 그 현재 지금 정부 자체가 세수가 좀 부족하죠.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감안한다라면은 기업은행에서 배당을 확대를 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먹기다. 즉 뭐 배당 확대를 통해서 세수 부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위기를 다시 한번 불씨를 짚어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국조엘도 그렇고 그리고 SK텔레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배당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을 좀 더 유도를 하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의 SK텔레콤까지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은행주들 다른 은행주들로까지 배당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은행은 아무래도 정부의 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짙게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상 제 머릿속에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듯한 좀 느낌도 좀 듭니다. 사뭇. 왜냐하면 지금 엔저의 어떤 그 급습에 의해서 모든 종목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아까 우리 김성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씨를 또 이 새로운 또 활력소를 얻기 위한 불씨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또 정책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긍정적인 내용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다 지금 종목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배당주만 이렇게 뭐 또 몇몇 종목들만 이렇게 좀 국한돼 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로서는 좀 실감도 좀 안 나고 이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 참여자 입장에선 물론 그 종목들을 매매한다면 물론 뭐 굉장히 관심이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뭐 이 초점을 맞춰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뭐 은행주의 배당 그리고 뭐 한국전력 뭐 공기업들의 배당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이야기가 좀 아닌가라는 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이 동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우리가 배당이라는 거는 투자 자체가 이 복리의 마술이죠. 그러니까 스노우볼 이펙트를 노려야 됩니다. 배당금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고 그것을 다시 또 배당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야지만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투자와 매매는 좀 다르다라는 점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핫종목 검색은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패하면서 오바마 케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이죠.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인데요. 오바마 케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미국 국민의 9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선거 패배로 오바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데 있는데요. 지난해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시도했었죠. 그래서 이번 민주당 패배는 오바마 케어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국내 헬스케어주도 적지 않은 파장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며칠 전만 해도 국내 헬스케어주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메디톡스, 셀바이오텍, 아이센스, 인바디 같은 헬스케어 종목들은 계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악재로 그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는 14.92%나 폭락했고 인바디 6.68%, 듀역스 6.67%, 바텍은 4.55%가 하락했습니다. 국내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한데요.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네, 오늘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원에 의해서 상원도 지금 그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는데요. 지금 과연 이 미국 선거에 대한 결과에서 가장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마 케어입니다. 이 오바마 케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요. 역시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강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외신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김민지 캐스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일단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주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 외신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패배로 공화당의 승리가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공화당의 이 승리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불만이 드러났다는 반응입니다. 이제 공화당은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법을 이렇게 좀 반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허핑턴 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허핑턴 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공화당은 오히려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수 없다라고 허핑턴 포스트에서는 반대 의견을 오히려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면 공화당의 의장도 알 것이다. 만약에 이 법안이 폐지가 된다면 그 선거에 성공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당선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빼앗게 되는 건데 공화당원들도 이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진보적인 좀 계열이다 보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변화를 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이 오바마 케어 때문에 그 셧다운까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6일 동안 셧다운까지 발생을 해서 분명히 이제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국내 이쪽 업종을 우리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업종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오바마 케어가 수정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네네. 일단은 네네.
저도 솔직히 이런 내용을 이런 주제에 관련돼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오늘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서로 간에 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되는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좀 뭐랄까요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오바마 케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헬스케어주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미국에서의 어떤 매출 비중이 있길래 과연 그만큼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묻고 싶은데 일단 그동안은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헬스케어주들은 대부분 다 중국 모멘텀만 올라간 거지 미국 모멘텀만 올라가는 종목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CJ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CJ는 오히려 미국에서 좀 대리점을 열고 진단키트를 팔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오늘 견조하게 잘 마감이 되었다는 거죠. 그 논리는 뭐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서 하락의 빌미를 찾고 있는 중에 그 내용이 나옴과 동시에 하락의 어떤 그 이유를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 중에서 밑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고 위에 있는 종목들은 빠지면서 마감이 됐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흘러왔던 고점에서의 어떤 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급락 맞고 수급 때문에 네. 그리고 갑자기 뭐 또 밑바닥에서 급등하고 이런 어떤 연장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게 과연 또 공화당이 뭐 상하원 이제 여소야다 갖다 이렇게 꾸려졌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가지 법안들은 이제 그 공화당의 협의가 없으면 안 되겠죠. 물론 통과가 다 돼야 되겠죠. 그만큼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케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공화당은 일단 계속적으로 좀 예산안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리를 피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뭐 완전히 그냥 없어지자 끝내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이 대선도 아직 또 여러 가지 이 연수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연 또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에 있는 헬스케어 주들은 과연 어땠을까? 뭐 대만에 있는 헬스케어 주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수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큰 시각 차이가 나면서 종목들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제 머릿속에 일단은 그렇게 좀 박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제가 일단 오늘 개편을 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네네. 박병호 차장은 첫 시간인데 제대로 인사를 못하고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좀 밤 12시 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느낌은 좀 들어요. 네. 뭐 보시는 분들께서 편하게 좀 보셔야 되니까. 자, 일단 뭐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오바마 케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저는 이 기사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오바마 케어가 만약에 이번에 공화당이 이기게 되면서 이것이 뭐 정책이 어떤 뭐 먹구름이 낀다던가 이런 흔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헬스케어주들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입니다. 미국 그쵸.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공보험 시장이 아니라 사보험 시장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바마 케어가 뭐 잘못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안에서 어떤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지출 더하기 그리고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리고 병원들이 어떤 진료비를 깎아 먹어서 좀 낮추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함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것이 반대로 된다면 오히려 헬스케어주들에서는 오히려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약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이것은 오히려 혜택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진짜 시장이 평가된 대표적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자, 한 2달인가 3달 전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판매하고 있는 시형 간염 치료제가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한번 원재료 그냥 까보자라고 했더니만 주가가 작살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랐었죠. 결국 그게 뭐냐면은 결국 오바마 케어의 어떤 오히려 지금 공화당 승리는 오히려 헬스케어들에서 호재라고 봐야 된다라고. 오히려 호재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국내 시장에서 사실 뭐 오해가 있었던 어쨌든 간에 저는 딤섬을 참 좋아합니다만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스템 임플란트.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하한가를 가면서 사실 2시까지, 왜냐하면 이제 1시 20분인가요? 1시 20분인가 30분 사이에 공화당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사실 주식은 변동이 없었어요. 2시까지도 별 변화가 없었어요. 한 2시 20분까지도. 근데 갑자기 2시 20분 넘어서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하한가를 가니까 뭐 다른 뭐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빠지는 정도 싱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수수하고 막 종목들이 무너져 내려가던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그 매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지역 매출하고 미국 지역 매출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역 매출이 있으니까 빠진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다른 기업들 미국 지역 매출이 정말 있어서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기업 매출이 있는 쪽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도 좀 일렸더라고요. 예, 예. 엑세스 바이오는 미국 기업이니까 네네. 또 이거 말레리아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네네. 업체인데 그 회사가 물론 뭐 오바마 케어가 만약에 이제 좀 시행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아프리카의 어떤 그 사람들을 상대로 또는 뭐 중남미 사람들 상대로 하는 유니세프에서 납품하는 그런 네. 기업들인데 과연 그거에 또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인바디라든지 뭐 셀바이오텍이라든지 그런 회사도 좀 물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몇 개 종목들을 회사들을 그 다트를 통해 가지고 네. 매출 비중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몇 개 기업이 한 10% 정도 미국에 대해. 근데 대부분이 다 국내 아니면 중국, 동남아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제약바이오 이 제약바이오 이 업황에선 뭐 차이 추정은 불허하거든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약 신약들은 다 미국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선점을 하고 있는 시장에 우리가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들어간 회사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중국이란 나라는 좀 진출해갖고 지금 많이 좀 팔리고 있는 그런 회사도 많이 있겠지만 미국 나라는 감히 진출도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가지고 오바마 케어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한가 맞고 이런 경우는 좀 오바스러운 경우 좀 흐름이 좀 아니었겠냐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일단 뭐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하한가 들어간 이유는 지금은 누구도 모른다고 봅니다. 저희는 오히려 하한가 들어가길래 이게 또 무슨 회사 내에서 또 횡령 얘기가 또 나왔나 아니면 깜짝 놀랐어요. 또 뭐 옛날처럼 그런 이상한 예. 또 얘기가 루머가 돌았나라는 돌았나. 생각이 찾아보니까 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일단 뭐 있는 그대로 팩트만 얘기하기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건 2007년도부터인데요. 미국 시장 내에 차지하는 마켓시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여지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덴치플라이라는 세계적인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 업체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오바마 케어와 이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뭔가 좀 한가들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지나가 봐야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또 하나 정말 오바마 케어 때문에 헬스케어들이 피해를 본다면요. 자,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유일한 우리나라 상장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 바이오텍이죠. 왜냐면은 차 바이오텍. 그렇죠. 왜냐면은 차 바이오텍 미국의 병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공화당 정책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미국 내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차 바이오텍 그 병원 자체는 당연히 좀 의료보험 수가가 떨어지게 되고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차 바이오텍이 운영하는 미국의 병원이 좀 부유하신 분들을 상대로 한 병원이 아니에요. 바로 예.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는 병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오늘 외국인 수매 수량으로 따지면 수매 수익이 바로 차 바이오텍이었습니다. 오늘 11%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차 바이오텍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급등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 그 시장의 흐름 자체는 정말 어떤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있다라기보다는 아까 박 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 빌미 찾고 그렇죠. 떨어진 애들은 이제 또 올라오고 이제 이런 흐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근데 예. 그 김성 팀장님께서도 그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갑자기 좀 생각이 예, 났는데 원래 그 공화당은 원래 그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는 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였고 그 예전부터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 되게 친화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코트라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죠. 공화당이 이런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게 된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거 뭐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반도체면 반도체, 그다음 뭐 현대차가 이제 그 알리베마 공장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아이원스라는 종목이 오스틴
공장이 있고 이런 공장이 있는데 그렇게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친화적이고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는 어떤 공화당 집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쪽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그냥 너무나 급한 나머지 1시간 내에 그냥 종목들이 쫙 그냥 움직이면서 그래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그냥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다 정신 차렸겠죠. 네. 아닌 것 같아. 이거 말이 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뭐 그거는 그거고 이제부터는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쪽으로 또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그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주 이 시간 통해 제가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제가 좀 버블이다, 좀 많이 좀 거품이 좀 끼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제가 꼴찌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간에 자, 근데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스닥 시장 게임주들이 뭐 순식간에 뭐 하방 변수 상당히 크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의 지금 헬스케어주의 급락하는 흐름들은 오바마 케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게임주들이 급락했던 흐름과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지금 누구나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 약간의 이슈만 나오더라도 바로 매물을 다 때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의 조정, 좀 어설픈 조정 내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김성우 팀장님 의견에 동조하는데 저는 이제 귀에 사실 혹했던 거는 뭐냐면 아까 박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그 지금 시장의 기업들이 미국 이슈로 올랐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헬스케어 기업들 같은 경우 전부 이제 중국 모멘텀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올랐었는데 이 중국 모멘텀이 소실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죠? 전혀 뭐. 그러면 이 중국 모멘텀 살아있는 기업들 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한번 들어본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종목들. 예. 뭐, 저는 기억나는 게 인트로메딕 최근에 뭐 중국 뭐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 그 인트로메딕 같은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중국 쪽에 이제 진출 기대감으로 네네. 많이 올랐던 거였고 뭐 세운메디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아미코지라는 기업도 항생제 만드는 기업인데 대부분이 다 중국 그쪽에 다 소비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글쎄요 뭐 이런 어떤 바이오 쪽에는 막대한 인구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중국 쪽에 진출을 하면은 뭐 그냥 뭐 그걸로 하나로 그냥 그래서 그 진출한 그 약품의 원료로 된다고 해가지고 또 급등한 종목도 있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본다면 뭐 셀바이오텍이라든지 바이오스페이스라든지 그다음 뭐 아미코진이나 휴온스라든지 오스테임플란트도 물론 마찬가지죠. 네네. 뭐 중국 쪽 매출이 크니까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이게 혼돈된 장세에서 너도 나도 파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성을 찾고 정신적으로 찾아본다면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그리고 고통스럽고 짜증 나겠죠. 아무 네. 상관도 없는데 한가를 그러면 왜 간단 말이냐? 너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우리는 지금 냉정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말 비이성적이고 뭔가 그냥 누군가 사는 사람에 의해서 종목은 좌지우지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뭐 호재고 악재고 그건 다 무시하고 실적도 무시되고 최근에 그랬잖아요. 어닝 쇼크는 상승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는 빠지는 그런 그렇죠. 흐름이 예. 요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이성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사실상 이런 흐름들은 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한 달의 시간을 놓고 본다면은 결국엔 제자리 찾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반등 기회를 노리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야 박병호가 무조건 사래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오늘은 글쎄요 100이라는 비중을 놓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땐 80 이상은 오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얘기를 하면은 뭐 그동안 많이 중국 몸에 올라갔던 바이오제약 헬스케어주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중국 관련주라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은 대웅제약과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미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네. 시장이 상당히 소외를 됐었고 또 하나 이제 시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포커싱이 아니라 글로벌 이야기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오늘 시장 하락과 오바마케어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중국 쪽에 기대감을 가지고서 더욱더 좀 관심을 조정을 이용했다. 저는 그거 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만약에 공화당에서 아까 이제 그 투자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공화당이 상당히 기업 친화적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기업 친화적인데 지금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은 아마 중국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근데 왜냐하면 이 중국의 고령화 속도와 이제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사이클이 매우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헬스케어 이 시장에 대한 쪽이 급증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이 헬스케어 규제를 가한다면 큰 시장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크게 규제를 가할 생각은 없지 않나. 예전에 이제 오바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라면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은 이상 과거처럼 이렇게 빠르게 속도 조절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떻게 그 헬스케어 관련주 그러면은 분할 접근 여전히 바이사이드에 유효한 겁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오늘 눈여겨본 종목이 네네. 몇 종목이 있습니다. 아, 몇 종목이 눈여겨본 있는데, 게 있으시고. 예, 몇 종목이 있는데 예. 이거 왜 빠지지?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좀 있는데 물론 뭐 이런 어떤 코멘트를 달린 그런 쪽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다. 그래, 뭘 이해는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되지 않다라는 어떤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정치를 주무르는 그런 정치 고위자는 물론 아니지만 감히 제가 그들의 생각을 예. 어떻게 좌지우지하겠습니까?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눈으로 보고 제가 판단하고 그런 거의 결과에 의하면 제 생각에 맞게끔 그냥 행동하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동감이 있죠. 근데 네. 전 항상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컴투스나 다른 뭐 여타 종목들의 그 변동폭을 보시게 되면은 뭐 2, 3일 만에 막 플러스만 20%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까 박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매수 관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내가 한 번에 포인트를 딱 잡아서 한 방에 딱 들어가서 바로 그 시점이 뭐 단기 바닥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하나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당장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발표가 금요일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변동성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요. 오히려 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변동성이 커진 이 오늘 헬스케어 업종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 그 개미들만 지금 아주 죽어나가는 그런 시장인데 결국에 모멘텀이 유효한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보이는 기업이라면 이런 변동성도 좀 지혜롭게 잘 견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콤 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